인생에서 운이 크게 바뀌는 순간은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점은 갑작스럽게만 보일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조로 여겨질 만한 사건들이 이미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주의 섭리가 얽히며 만들어지는 신호들입니다. 바람이 바뀌듯 운도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 조짐, 당신은 놓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종종 내면의 불안과 갈망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무한한 가능성 사이에서 느끼는 불안을 실존의 불안이라 불렀는데, 이는 운이 바뀌기 전 내면에서 꿈틀대는 감정과 유사합니다. 55세의 김영란은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살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했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그녀는 이제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라는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요리 교실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의 요리 재능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요리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2년 뒤에는 지역 방송에 출연하며 요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의 사례는 내면의 불안이 단순히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갈림길입니다. 불안과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밀어줍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느껴지는 이 내면의 동요를 무시하지 않고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란처럼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새로운 도전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는 그녀의 운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을 목적 없는 사건으로 정의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우연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세렌디피티라는 개념으로 우연한 만남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60세의 박정수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인 이현주를 만났습니다. 이현주는 최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고, 박정수 씨의 오랜 교육자 경험을 떠올리며 그에게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 만남을 계기로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운명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어떤 만남에 응할지 선택하지만 그 만남 자체는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온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우연한 만남이 과거의 연결고리를 통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정수 씨의 경우 과거 동료와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 재능을 새로운 무대에서 발휘할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늘어나는 우연한 만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속에 숨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기존의 패턴이 깨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직업, 인간관계 또는 일상적 습관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해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부정의 부정과 유사합니다. 즉, 기존의 질서가 부정되며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58세의 이민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베이커리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베이커리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빵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민호 씨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몰랐을 것이라고 해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존의 패턴이 깨지는 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전환점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니체의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안정적인 삶의 패턴이 깨질 때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민호 씨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살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이는 그의 운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마주하는 패턴의 붕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직관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논리적 설명을 넘어서는 내면의 목소리나 예감으로 나타나며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칸트는 직관을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2세의 정혜자 씨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즐기던 중 이유 없이 지역 커뮤니티 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으로는 체력적 부담을 걱정했지만 직감을 따라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정원을 지역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정원 디자인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고, 이후 지역 환경단체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정혜자 씨의 사례는 직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과 연결됩니다. 융은 직관이 보편적 원형이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직관이 더 예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혜자 씨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이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강하게 작동하는 직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작은 성공이나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는 마치 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처럼 삶이 우리에게 준비 과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스토아 학파의 연습 개념과 유사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작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더 큰 시련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7세의 박영철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목공 작업을 지역 장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가 저조해 좌절했지만 그는 각 장터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의 작품을 본 지역 갤러리 큐레이터가 전시를 제안했고, 이 전시는 큰 성공을 거두며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이후 전국적인 목공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성공과 실패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상과 연결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와 성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철 씨는 작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이는 그의 운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반복되는 작은 성공과 실패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또는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불교의 연기론과 연결됩니다. 연기론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변화한다고 보는데,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운이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9세의 윤소영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규모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며 그녀의 서점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서점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 그녀의 서점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전국적인 북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소영 씨의 사례는 환경의 변화가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운을 바꾸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도교는 자연의 흐름에 따를 때 가장 큰 조화를 이룬다고 보는데,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은 운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윤소영 씨는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는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이는 삶의 의미, 자신의 가치관 또는 존재의 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나타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와 연결됩니다. 자기 성찰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65세의 최민규 씨는 성공한 기업가로 살며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삶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업은 큰 성공을 거두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고, 최민규 씨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내면의 성찰이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불교의 깨달음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 이해를 넘어 삶의 본질을 체득하는 과정이며, 이는 운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단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성찰의 깊이가 더해지며, 이는 새로운 소명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민규 씨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의했고, 이는 그의 운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깊어지는 성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7가지 현상, 내면의 불안과 갈망, 우연한 만남, 패턴의 붕괴, 직관의 작동, 작은 성공과 실패, 환경의 변화,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은 운이 크게 바뀌기 전에 벌어지는 전조들입니다. 이 현상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더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내면의 불안은 직관을 강화하고, 우연한 만남은 환경의 변화와 연결되며, 성찰은 패턴의 붕괴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더 큰 질서와 목적 속에서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플라톤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지만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운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이 목적을 발견하거나 실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운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흐름에 참여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김영란의 불안은 요리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박정수 씨의 우연한 만남은 사회적 기업 강사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민호 씨의 패턴 붕괴는 베이커리라는 새로운 삶을 열었고, 정혜자 씨의 직관은 정원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박영철 씨의 작은 성공과 실패는 목공 아티스트로의 도약을 준비시켰고, 윤소영 씨의 환경 변화는 서점을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최민규 씨의 성찰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운이 바뀌는 순간이 단순히 외부의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신호들을 더 예리하게 감지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크게 바뀌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전주곡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갈망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신호이고, 우연한 만남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패턴의 붕괴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준비이며, 직관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감지하는 도구입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는 큰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고, 환경의 변화는 삶의 무대를 재설정합니다. 내면의 성찰은 우리를 진정한 소명으로 인도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인간이 단순히 운명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운이 바뀌기 전 나타나는 이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이 이끄는 방향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운의 전환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신호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